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의 한성우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에 있어서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이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에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압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 있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혈압이 적정 수준보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것이 왜 문제인지 이제 우선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살이 이제 잔잔한 이런 이제 계곡이 있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한 어떤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옆에 있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급류죠. 급류이고 압력이 높은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주변에 이 흙들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깎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을 이제 뭐 침식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하천을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혈압이 높음으로써 우리 혈관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혈압이 높으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혈관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혈관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장기들, 뇌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장의 그런 관상동맥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짐으로써 뭐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 혈관 질환과 같은 이러한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혈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이죠. 저항. 어, 이렇게 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이제 건물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초고층 건물에 만약에 이제 같은 용량의 모터를 가지고 물을 공급한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공급하는 경우는 이제 모터가 이제 쉽게 금방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라는 것이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선 심장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저항이 높은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우리의 심장이 이제 쉽게 망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뭐 심부전증이라든지 뭐 부정맥과 같은 이런 심장 자체에 어떤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아래쪽은 이제 비교적 이제 매끌매끌한 이런 이제 비교적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이걸 이제 저희가 죽상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이 망가진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든지 망막에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혈압에 주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고혈압을 이제 언제부터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유럽은 아직도 이제 140에 90을 고혈압의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압은 보통 이제 두 개의 수치로 나타내게 되죠. 위의 수치는 이제 높은 수치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수축기라고 하죠. 그때에 이제 나타나는 혈압이고요. 아래에 비교적 낮은 수치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일 때 이제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완기 혈압이 우리 몸 혈관의 저항을 이제 많이 반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완기 혈압은 이제 낮은 이런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혈압이 150에 8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관의 경직도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만 이제 이 저항이 높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138에 94 뭐 이런 식으로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젊은 분들 이런 이제 젊은 고혈압 환자들에서 그러한 성향이 잘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혈압이 높으면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이면 이제 이 이하는 이제 그 위험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 이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0 정도를 기준 삼으면은 이제 확연하게 1.0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제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1.0을 벗어나는 것은 실제는 이제 135 정도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85 정도고요. 그래서 135에 85를 또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혈압이 어떤 상황에서 측정되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아직 이제 140에 90을 고혈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이제 140에 90을 기준 삼았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국민 건강 영양조사죠. 이렇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믿을 만한 이런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은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거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이죠. 그러니까 뭐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30명이 이제 고혈압 이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혈압이 높고 나는 고혈압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 30%는 모른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어,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 혈압이 높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한 65% 정도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혈압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혈압의 치료 목표가 140에 90 미만을 치료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조절이 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는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적절한 수준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정도나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이 혈압이 이제 높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 뭐 3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이런 걸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이제 많이 더 절실히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생활요법이죠. 적절한 음식, 운동,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약물이 아닌 생활 속에서 이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운동, 카페인, 불포화 지방,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병원에만 가면 또 혈압이 오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약 복용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민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건강기능식품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고혈압, 그다음에 뭐 약물, 뭐 고혈압, 영양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뜨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요거 하나만 드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발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투여하여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은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혈압이 많이 떨어졌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이제 의사들은 뭐 그런 거 얘기하면은 다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한다고 좀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은 잘 어, 이 계획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어,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권유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뭐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뭐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있어서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것과 이 약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됐던 모든 연구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믿을 만한 그런 자료인지를 우선 이제 어, 이 추려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몇백 개의 연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를 이제 합니다. A와 B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어, A와 B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A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원하죠. 그래서 딱 봤더니 한 1m를 나갔는데, A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딱 경기를 끝냅니다. 아, A가 더 잘 달린다. 사실은 이 경기의 결과는 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m를 달린 이후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어,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사전에 계획된 그런 근거들을 미리 잘 짜놓고 그러고서 연구를 시행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매우 약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사실 근거가 있고 효과가 입증되면 의사들이 먼저 이제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의 모든 것들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런 진료 지침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반인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에도 또 새로 이제 개정이 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어떤 것들이 이제 권유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음, 뭐 각각의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지침들을 이제 계속 내게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지침이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아시아에서 보조제는 대체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비타민 D, 뭐 코엔자임 이런 것들 있지만은 이들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연구가 부족해서 것들은 뭐 효과가 없다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이죠. 코엔자임 Q10. 이것이 이제 혈압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제가 이제 이러한 보조제와 관련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드신다고 하면은 굳이 그럼 뭐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로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먹어서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끊고 이걸 가지고 혈압을 조절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분들 뭐 한 2년 만에 오셨는데 물론 다행히 뭐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오셨는데 뭐 혈압이 막 190 막 이렇게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동안 뭘 하셨냐고 이제 여쭤보면은 아니 뭐 뭐가 좋다고 뭐 양파즙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서 혈압을 조절해 보겠다 뭐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절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 그것을 기존의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런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증거가 입증된 그런 치료는 아직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은 뭐 당연히 어, 뭐 효과가 있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미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수축기가 한 5 정도, 이완기가 한 4 정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운동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 하루에 3 내지 50분.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요즘 이제 뭘 이렇게 귀에다 꽂고서들 많이들 운동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뭐 뉴스를 보시든지 드라마 한 편을 보시든지 뭐 요렇게 들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뭐 러닝머신 같은 거 하실 때, 자전거를 타실 때 그 정도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55에 뭐 94 이랬던 분들은 뭐 150에 90 정도 어 이제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걷기, 자전거 뭐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이제 수영도 굉장히 이제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흐느적 걷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요런 이제 뭐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좀 운동이 되게끔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운동이 되겠고요.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요런 것들을 많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혈압이 이제 쑥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되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혈압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닝머신 같은 거 이렇게 막 한동안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약간 어찔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경험을 또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혈압이 있는 분이라든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중에 혈압이 오르는 것과 그 이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이 폭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하시더라도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운동 중에 내 혈압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 운동 후에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신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중에 뭐 근육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뭐 이제 이런 효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 운동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의자 같은데 이제 앉아서 좀 이렇게 혈압이 이제 순간적으로 좀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계시도록 하고 뭐 이렇게 좀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 이제 이후에 뭐 서서 막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이제 다음 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인제 또 하시면서 인제 이 푸시업이라든지 팔굽혀펴기 또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등장성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스쿼시라는 건 뭐 흔히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뭐 예시로서는 적절치 않은데 인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인제 뭐 이렇게 시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경기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달리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젊은 아빠들, 이런 경우 이제 아기들이 좀 어린 경우는 뭐 3, 40대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와서 이제 뭐 체육대회 갔는데 아빠들 나오세요 달리기 한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 카페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외래에 오셔서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 마시는데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커피를 자주 마시던 분이라면은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혈당이 높은 분인데 그 크림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믹스 커피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혈당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고지혈증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좀 올릴 수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수축기 3, 이완기 2.5 정도 혈압을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조금 더 그 올라가는 폭이, 그 특히 이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시던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마셨을 때도 이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뭐 혈압이 이제 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이게 뭐 많이 이제 섭취한다 그래서 뭐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더 이렇게 악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효과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저는 뭐 커피 뭐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뭐 어르신들은 뭐 이런 걸 드실 일은 없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이렇게 그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카페인 그 에너지 드링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런 그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신 이유는 이제 이렇게 혈압이 좀 올랐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도 이 혈압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혈압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카페인 함량이 높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는 그 바카스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카페인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고카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걸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병씩 드시거나 그런 거는 이제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카페인 함량이 높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는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질 섭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이제 그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식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실정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외래 오시는 이제 어머니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니 나는 뭐 고기라고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고 맨날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만 먹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는 이 소금 섭취,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금 섭취. 특히 이런 이제 국물이 있는, 이 칼국수, 뭐, 짬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조리를 하시다 보면 그 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그 간이 맞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잡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겠나 이제 싶기도 이제 하실 텐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혈압이 잘 조절되다가
혈압이 갑작스럽게 이제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요 근방에 무슨 뭐 일이 있고 이렇게 뭐 잔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좀 과식을 하셨다든지 뭐 짠 거를 좀 많이 드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혈압수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염분 섭취를 줄이고 이런 푸른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염분 배출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염분 섭취, 특히 국물. 그래서 제가 어, 그 정이 잡수고 싶으면 드시는데 이 젓가락만 사용해서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물이 굉장히 좋지 않다, 염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불포화 지방산 이게 지방이죠.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뭐 돼지 비계 같이 이렇게 꾸덕꾸덕한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포화 지방이죠. 포화 지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녹num적인 낮은 그런 불포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들기름, 참기름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그런 지방 성분이 되겠고, 이제 생선에 들어있는, 맨날 말씀하시는 그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기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기름. 예. 이게 이제 식물성 기름치고는 오메가3, 어,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이 이제 많이 들어 있고, 얘는 이제 그 불포화 지방, 그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차이들이 물론 이제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단점이 있죠. 들기름 이제 오래 두질 못하고 이게 산패가 많이 금방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드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여러 가지 영양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들기름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들기름 많이 드시면 좋다. 여기저기 넣어서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 내가 평상시에는 혈압이 괜찮은데 어디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용을 하려고 이제 혈압만 재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백의 고혈압.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뭐 약을 드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높다 그래서 왔더니 혈압이 이제 병원에서는 높습니다. 140, 90 이상인데 내가 집에 혈압계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혈압을 재보면 늘 뭐 120 몇, 뭐 130 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는 우선은 그 혈압계를 이제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혈압계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그 혈압계가 이제 잘 맞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혈압계가 비교적 잘 맞는 혈압계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백이고혈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당장은 그걸 갖다가 뭐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병원에서는 이제 혈압이 괜찮은데 집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병원에 오면은 뭐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래서 이렇게 혈압이 내려가지만 집에 가서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배기고혈압은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을 땐 혈압이 높은데 집에 가면 이제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혈압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제 이런 분들이죠. 배기고혈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당장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분들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계속 혈압을 재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 치료는 아니지만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염분 섭취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많이 있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막 이런 가족력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어떨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선 혈압이 괜찮은데 집에 가면 이제 혈압이 높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이게 이쪽은 이제 배기고혈압인데 이때는 이제 그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진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조금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집에서 혈압을 재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 이 전자혈압계가 나와 있고 비교적 잘 맞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게 좀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 그다지 이제 권하진 않는데 요즘 것은 이제 굉장히 정확하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구비하셔서 재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손목형으로 재는 것은 그다지 권유되지 않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팔뚝에 감아서 측정하는 이런 혈압계를 사시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거 약을 어떨 때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안 먹은 걸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생각이 났다. 이렇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혈압약과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침에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게 뭐 저녁에 드셔도 뭐 괜찮다 이런 연구들이 결과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침에 드시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 이 생각날 때 바로 드시게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까먹지 않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혈압약 드시면 이제 소변을 좀 많이 보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밤에 드시고 이제 이게 소변 보러 막 일어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아침에 드시도록 하고 있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를 한 이후에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혈압약만 드시는 경우라면은 이제 굳이 쉽게 드실 필요는 없고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바로 이제 드시는 걸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물어보신 데인데 약공을 잊었다면 저녁이 이제 이렇게 기준 삼아서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다음번 드실 까지가 이제 더 가깝다. 그러니까 저녁 6시 뭐 이후가 예, 되겠죠. 뭐 생각났다면 이제 그 다음날 드시고요. 그 이전이라면 이제 생각났을 때 이제 드시는 것이 이제 낫겠고 요즘 나오는 혈압약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작용 시간이 이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녁에 생각났다면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놀라가지고 더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으면 한 2, 3일 내로 빨리 혈압이 이렇게 정상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걸 이제 기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아주 뭐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서서히 혈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어지럼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치 않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은 가급적 2, 3주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의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 화상시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